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북연구원의 서른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SMR 2차 특강이라고 들었습니다. 헤어룸 신센터에서 하는 행사고, 이런 상당히 많이 오셨는데요. 이런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제 나름 연구했던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오기 전에 비도 왔고 벚꽃도 피는 상당히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 장소가 원효관이라고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경주 설가 62대성인데 제 18대 할아버지가 원효 대사십니다. 그리고 19대가 설청 이시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우리 고향 온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앞서 지금 우리 SMR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셨는데 아마 조금 제 내용과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정책적인 내용 중심으로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왜 SMR이 산단이 왜 만들어졌고 또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내용 중심으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중첩되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좀 간단하게 보고요. 아마 2장이 시장 필요성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부상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주어진 시간이 한 5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시간 맞춰가지고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에 퀴즈가 있다고 하니까 또 여러분들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SMR에 대한 이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앞서 우리 말씀하신 부분과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SMR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작은 원자력이에요. 작은 원자력. 그러니까 큰 원자력이 한 1,400이나 한 1,000 정도에 되는 1,000메가와트 정도 되는 이런 원자력인데, 그것을 한 300메가와트 정도로 줄인 겁니다. 아마 제가 검색해봐로는 아마 잠수함에 설치된,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하죠. 거기에 설치된 원자력 원자력 엔진이 최초의 SMR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런 작은 원자로는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쓰이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상업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좀 더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그것을 실질로 우리 일상 발전원으로 지금 활용한다는 측면이 좀 다를 뿐이지, 실제로 이것은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선 말씀하셨는데, 안전선도 지금 앞서 말씀하셨거든요. 안전선과 경제선을 말씀하셨는데, 왜 안정적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저도 제가 기술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다른 공부도 하고, 그리고 전문가로부터 자문도 받고 해서 보니까 일단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일체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형 배관이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통 안에 모든 기기들이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형 원전은 여러 가지 큰 어떤 건축물이기 때문에 배관들이 상당히 얽혀져 있고, 이 배관들이 사실은 어떤 물이나든지 연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생기게 되면 그것이 사실 사고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자력 연구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냉각이 필요 없다는 거죠. 별도 냉각이. 사실은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을 이야기할 때 어떤 냉각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 말은 어떤 이 수조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냉각이 항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 강점은, 우리가 원전은 기본적으로 옥상에 지상 위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SMR은 지하에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일상하고 좀 더 이렇게 괴리된 곳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오른쪽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뉴스케일사에서, 그러니까 SMR 지금 미국 만들고 있는 미국의 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게 SMR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좀 SMR이 우리 안전하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같이 갈 수 있다는 이런 점을 일단은 홍보겠죠. 홍보이긴 하지만 좀 이런 안정성을 아마 좀 강점으로 해서 이런
그까지도 내세운다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좀 더 SMR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일단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성 측면에서도 앞서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모듈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기들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을 이야기할 때 자동차가 어떤 모듈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품들이 이제 한 차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부품들을 이렇게 공장에 생산해서 한 공장에서 조립하면 그것이 자동차 되는 것처럼 SMR도 여러 부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한 공장에서 만들어서 납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형 문제는 어떻습니까? 대형 문제는 이제 큰 건물을 만들어서 어떤 사이트 안에서 그것을 새로 건축하는 이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리고 특히 이제 건설 산업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어떤 인건비라든지 결국 이제 기간이 길면 그만큼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제 SMR은 좀 더 이렇게 모듈화되기 때문에 부품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립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동도 쉽고 이런 이제 측면이 이제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원전이 물론 추진가 다르습니다만 한 4, 5조 원쯤 되는데 여기 한 20% 정도, 25% 정도 되는 1조 정도면 이제 SMR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저도 이제 연구를 시작할 때 SMR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SMR도 사실 원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지만 여기서 방사능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원전 폐기물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과연 안전할까? 일단 경제성 문제는 상당히 이제 우리가 작기 때문에 좀 더 경제적이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안전할까 이번 문제는 상당히 이제 좀 저도 이제 고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SMR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여러 가지 이런 앞서의 장점이 그런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MR 종류인데요. 종류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마 크게는 경수형과 비경수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핵심적 원자로 ISMR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이제 경수형 원자로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비경수형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실제로 개발되고 있는 비경수형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경수형이 오히려 지금 좀 더 비경수형보다는 좀 더 이제 어떤 좀 더 시행성이나 제약성도 좋다고 얘기해서 좀 더 시장이 더 빨리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30년 얘기하는 부분들은 아마 지금 경수형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경수형 위에도 비경수형이 계속해서 이제 개발되고 이런 예정에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도 경수형 중심으로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이런 대부분의 이제 SMR은 경수형 SM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비경수형 쪽에서도 이제 원자력 연구원 쪽에서도 계속 이제 R&D를 하고 있고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비경수형 SMR인데 뭐냐면 이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기술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요. 일단 일단 냉각수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둔 냉각 고속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초고온 가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냉각 고속, 초인계 압수 냉각, 가스 냉각 고속로, 용융용 원자력 이런 다양한 그러니까 우리가 SMR이라고 하면 어떤 한 종류 특히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크게 어떤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SMR은 상당히 한 70개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거기는 경수형이 있고 비경수형이 있고 이제 경수형보다는 비경수형이 더 종류가 더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마지막에 있는 용융용 원자로는 지금 현재 원자로 연구원에서 R&D를 하고 있는 이런 SMR의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저도 원자력 연구원 가서 자문을 들었는데요. 듣기로는 이제 이것이 이제 보통 이제 폐기물을 이제 보통 이게 되지 않습니까? 원자력 에너지 발생하게 되면 근데 용융용은 이제 이것을 다시 재순환하는 그래서 원전 폐기물을 최소화해서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원자로라고 합니다. 상당히 이제 바람직한 원자로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원자력을 좀 더 우리 미래 에너지원으로 그러니까 탄소 중립 시대에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폐기물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SMR은 또 거기에 대해서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나름 기대를 해봅니다. 개발 동향인데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방금 이야기했지만 70종 이상이 개발되고 있고 주로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같은 이런 이제 그 선진국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 중국에서도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이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금 실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밑에 지금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은 SMR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ISMR은 지금 이제 R&D를 통해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스마트라는 게 아마 최초로 우리가 만든 이런 그 SMR입니다. 우리 나라가 그리고 반디라는 이거 한전 전력 기술에서 만든 SMR이 있고 또 뭐 유니스트, 서울대, 카이스트에서 각각 이제 이런 개발하고 있는 이런 SMR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도 상당히 많은 SMR 개발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런 R&D 전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활용 부분인데 활용은 이제 앞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면 SMR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아마 좀 제일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그 크게는 이제 왼쪽 편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온그리드와 오프그리드는 말은 이제 온그리드는 이제 기존 전력망에 몰리는 SMR인 거고요. 오프그리드는 말은 이제 별도의 독립 전원입니다. 이제 SMR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과거에 생각할 때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오지나 광산 별도 지역 그러니까 전력망이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소형 원전을 두고 이걸 통해서 이제 전력과 열을 생산해서 에너지 공급하는 이런 용도로 사실은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지에 그러니까 극지방이네 전력을 공급할 수 없는 지역에 섬이나 이런 외딴 지역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SMR로 보통 시작을 한 거죠. 그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사실 제일 큰 부분이고 이제 온그리드 쪽에서는 이제 기존 석탄 화력 발전을 대체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제일 높다고 합니다.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탄소 중립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석탄을 이제 앞으로는 없애자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석탄 발전을 없애면 그걸 어떻게 대체할 거냐가 남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이런 SMR로 대체하면 좀 더 이제 친환경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최근에 기사인데 그 루마니아 도셰스티 지역에 이제 화력발전소를 한 462메가와트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SMR 교체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삼성물산이 참여하고 있다. 투자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제 최근 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미국도 이제 SMR을 이제 실증하고 뭐 이게 적용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 다른 지역에서는 루마니아 지역에서는 이것을 이제 허용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기존 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부분, 아니면 이제 어떤 전력망이 뻗치지 않는 곳에 이제 SMR을 설치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제 활용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림은 이제 앞서 나온 그림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결국 이제 저도 그 SMR에 대한 이런 핵심적인 SMR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만든 건데요. 크게는 이제 전기와 전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는 이제 원자력은 활용은 기본적으로 전기입니다. 전력. 우리 전력망에 기저전원으로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시간 전력을 이제 끊임없이 공급을 합니다. 이제 그게 대형 원전의 역할인 거고, 소형 원전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전기도 공급합니다만은 열을 발생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부가적인 에너지원인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만들 때 전기뿐만 아니고 열도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수소를 만들 때, 전기 분해를 할 때, 물론 전기를 공급해서 물 분해를 할 수 있지만 열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열은 좀 더 싼 비용인 거죠. 좀 더 저렴하게 이제 물 분해를 해서 수소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SMR이 수소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전기 당연히 이제 열이 나오기 때문에 열 가지고 어떤 지역 난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방금 얘기했던 그 이런 물을 담수화할 수 있는 담수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SMR이다. 그래서 이런
전기나 열, 담수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활용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형 원전하고는 차별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제 앞서도 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가능성을 좀 더 이렇게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에너지 믹스는 이제 대형 원전 중심으로 갈 것이 아니고 원전 그 에너지 발전소, 신재생 에너지, 다양한 에너지원이 같이 갈 건데 이제 결국 이제 앞으로 그 탄소 중립 시대에 따라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면 신재생 에너지는 이런 이제 더 컵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많을 때는 그림이 보다시피 이제 이렇게 이만큼 더 내려가는 거죠. 사용량이 줄어들었다가 밤에 이제 사용이 늘어나는 거죠. 이럴 때 문제가 이제 이 기저의 어떤 특히 원자력의 어떤 그 기저를 가지고 있는데 원자력이 어떤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발전량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그 원전을 줄여주는 감발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꺼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 신재생 에너지로 나오는 전기가 많기 때문에 원자력을 감발하는 사례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어떤 그 대형 원전은 한번 껐다 켜야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크기 때문에. 하지만은 SMR은 작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껐다 켤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갈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이런 측면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이제 에너지원으로 이제 SMR을 이제 보통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원전을 이야기하면 물론 대형 원전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앞서 지금 이제 한수원이 그 SS NC라고 했습니까? 내추럴 시티라고 했습니까? 그런 걸 하려면 당연히 이제 SMR이 같이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들어가야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했던 수소 이야기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그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 개발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캐나다라든지 미국, 일본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중국에서도 이런 수전을 통해 가지고 원자력의 어떤 열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이런 이제 R&D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인데 지금 이거는 다 이렇게 들으셨겠지만 전체적으로 30년대에 본격화될 거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한 글로벌 시장이 한 390조에서 한 620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보다 한 2배 정도 확대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제 완전히 물론 이제 확대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이제 EU나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여기 이제 원자력을 이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원자력에 대한 시장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간략한 설명이었고요. 너무 길었나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국가 산단의 어떤 지역 우리 경북의 모습인데 현재는 지금 이제 지금 포항이 제일 먼저 됐죠. 97년에 지금 지정되었고, 그 다음에 구미가 19년에 되었습니다. 블루밸리가 2008년에 되었고요. 영주가 지금 2023년 예정이지만 지금 올해 지금 이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4지역, 물론 경주가 지금 사실은 이제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은 월성 원전이 국가 산단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도 원래는 사실은 국가 산단에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크게 4군데 지역이 이제 국가 산단을 보유한 지역이 되었는데 지금 작년에 이제 그 국가 산단을 이제 정부에서 후보지를 지금 선정했는데 크게 지금 경주 SMR, 그다음에 울진의 원자력 수소, 그다음에 안동의 바이오 생명, 요 3지역이 추가로 해서 지금 총 6지역입니까? 6개 지자체가 이제 기초지자체가 이런 국가 산단을 보유한 지역으로, 그리고 상당히 이제 타 지역보다 상당히 많은 국가 산단을 보유한 지역으로 지금 이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경주가 이제 물론 월성을 빼면 이제 이런
SMR 포산단을 가진다는 의미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경주를 이야기할 때 이제 천연고도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관광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경주를 홍보할 때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관광산업, 어떤 관광자원, 세계유산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따지고 보면 경주 상당히 산업단지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제 그 산업단지가 일반 산단이 30개 정도 되거든요. 아셨습니까? 경상북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일반 산단이 산업단지 제일 많고요. 물론 이제 그 이 인근에 있는 울산과 인접한 이런 외동 쪽에 자동차 산단이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고 또 제조업 비용이 한 10% 됩니다. 전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관광도시가 어떤 산업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하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국가 3단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외에도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를 지금 2008년부터 준비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울진의 원자력, 경주의 원자력에서 이제 발전만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한수원도 유치했고 방패산도 유치했고 등등등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원자력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SMR 제조도 이야기하고 원자력 수소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제조 산업으로 제조 지역으로 이제 경주가 어떤 에너지 부분에서 하나의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게 이제 원자력 SMR 산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뭐 일단 준비할 때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국가 산단은 이제 보통 지정할 때 그게 이제 지정 요건이 이제 국가적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기관 산업인지 첨단 과학기술 산업을 구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특정 산업에 집단화 계열을 할 수 있는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지, 항만건설이 있으면 안 되는지, 또 관련된 광역적 사업이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제 경주시하고 같이 논리를 만들어 봤는데 일단 국가기관 첨단 산업은 상당히 뭐 다 동의하는 부분이죠. 원자력 산업이 이제 매출액이 한 GDP의 1.15% 정도 됩니다. 20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또 SMR이 앞으로 할 수 있는 미래 원자력 기술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국가기관 산업이고 첨단 산업입니다. 이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산업의 집단화 기회가 가능하냐? 원자력은 그게 아시겠지만 경주에는 이제 원자력 경영 이는 한수원을 이야기합니다. 한수원이 있고요. 연구 지금 이제 그 김천 핵심도시에 그 이제 한국전력기술이 있습니다. 있고 또 거기에 지금 이제 그 간포에 제2원자력연구단지가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제2원자력연구원이 지금 내려와 있어서 연구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실증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것저 상에서 생산 부분은 사실 좀 원래 캐스천이었는데 빈 공간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SMR 산단이 이제 메꿀 수 있다는 거죠. 메꾸게 되고 그리고 한수원이 수출하는 이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지역이 이제 경주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이런 그 SMR 경영부터 수출까지 하는 이런 이제 완벽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경주 지역이 이제 이런 SMR 산단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한번 제시를 했고요.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SMR을 물론 원래는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창원의 두산중공업이 이제 대형 원전을 만들죠. 그리고 이제 SMR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주로 이제 SMR이 그 뉴스케일 사이의 어떤 부품을 만드는 이런 공장 형태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미국의 제품들을 생산하는 생산지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창원도 무시할 수 없는 이제 우리가 그 원자력 중심 도시가 되겠고요. 대전이 이제 이런 앞서 얘기했던 원자력 연구원이 있는 이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 어떤 원자력 산업을 이끌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경주가 이런 그 대전과 창원과 연결해서 뭔가 국가적인 이런 거대한 어떤 발전 축을 만들 수 있고 또 이 지역 차원에서는 우리 동남쪽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쪽에 어떤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뭐 강포 쪽으로 산단이라든지 여건이 상당히 거기가 좀 뭔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이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지역과 균형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항만도 이제 우리 간포항이나 주변의 울산항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 그리고 어떤 방역적 사업을 시행할 수 있냐 그런 점에서 우리 해외로 농민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해외 식센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1년 양성 이야기할 때도 우리 지역만 아니고 울산과 연계해서 어떤 그 해외 농민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을 좀 더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이제 우리가 그 작년에 제안서를 낼 때 충분히 제시를 했고,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아마 어느 정도 수긍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건은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간포에 혁신원자리 예보단지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무대학 과학연구소가 있고요. 여기는 주로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서도 SMR만을 주로 연구하고 실증하는 것이 그 문무대학 과학연구소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그 하게 되고, 여기에 듣기로 한 500명의 원자력 연구원의 인력들이 와서 전주하게 될 거라, 내려오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 부분들이 그 인력들이 내려오면 어디에 살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연구는 거기서 합니다만은 이제 살 곳이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주 여건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도나 시에서는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서 원자력 타운하우스나 뭐 영유아 보육시설, 그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문무대학 과학부 같은, 결국 이제 가족이 와야 되는 거죠. 가족이 오려면 이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이런 걸 위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주여건 조성도 하고 있고, 지금 SMR 혁신 제조 클러스터 기반 건축 사업이라든지, 또 도는 이제 이런 관계기관과 MO를 통해 가지고 좀 더 R&D를 좀 확대하는 이런 이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크게 왜 세 가지, 왜 경주에 해야 되느냐를 세 가지로 봤습니다. 그게 정책적인 측면과 산업적인 측면과 지역적인 측면이 되겠는데, 첫 번째 지역적 측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와 좀 동일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거고, 앞서 우리 예시반 이해를 보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탄소 중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자력이 필요하고, 원자력의 또 활용성을 위해서는 SMR 더 확대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충분히 이제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정책적으로도 우리가 국가에서 우리 또 이 정부의 공약이 SMR 수출 산소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SMR 시장이 계속 확대될 거고, 여기에 이제 충분히 이제 우리 이런 시장에 우리가 앞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측면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단순히 SMR을 산업 육성할 수 있는 큰 이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R&D와 생산을 특화할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보시 이제 이게 우리 여기 간포 광단지거든요. 여기에 지금 그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가 있습니다. 있고 이제 그 가기 전에 이제 한성 본사가 있고요. 지금 한국 예정지가 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지금 원자력 연구 산업단지가 동명주 IC가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상당히 딱 중간쯤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서 이제 R&D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ISMR이 사업자가 이 한성과 원자력 연구원이 주관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두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이 ISMR을 개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논리가 이제 그런 개발된 제품을 어디서 생산할 것이냐는 말이죠. 다시 차원에 가서 생산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할 거냐. 결국 이제 이 인근에서 제조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어떤 생산한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가 이제 적용해봤는데, 이제 우리가 SMR 산단을 이야기할 때 좀 우리 오해가 여기서 SMR 발전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여기는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모듈이나 부품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산하는 것이죠. 생산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자동차 공장 같이 여러 가지 부품들을 이제 만든 제품들을 여기서 조립해서, 물론 이제 조립해서 수출까지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이 SMR 국가 산단입니다. 여기서는 SMR 설계하고 제조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이 이제 앞으로 충분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게 경주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앞으로 실증이라든지 또 특히 이제 비경수용 SMR이라고 했는데 이 논리는 뭐냐고 하면 이제 이제 창원은 이제 경수용을 이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비경수용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현대가 초공가스로를 하고 있고 원자력 연구원이 용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대기업이 별도의 70년 중에서 또 다른 어떤 SMR을 만들려고 하면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중심으로 생태계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원화와 별개의 어떤 원전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SMR이 똑같으면 오히려 차원이 더 제조 기능이 좋기 때문에 차원을 몰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는 별개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별도로 어떤 새로운 어떤 SMR을 여기서 개발해서 만들게 되면 이건 별도의 우리 지역에서의 별도 생태계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이제 꼭 우리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지원될 수 있다라고 이게 강조를 했고, 그건 충분히 이제 납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 측정 상황에서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2006년부터 동해 결스를 했고 아마 하다가 사실 이게 좀 지지부진하니까 그때 MB 때는 이제 원자력 클러스 쪽으로 이제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이 제조 부분이 사실 누락되어 있었는데 R&D 설계 이 부분은 업무대학 과학연구소 한국전력기술에서 이제 이런 R&D를 하게 되고 제조는 국가산단, 발전은 한수원, 그리고 해체, 주술 해체 기술원, 수출 마케팅은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 이것이 다시 투자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우리 지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가 상당히 이제 원자력으로서는 상당히 세계에서 물론 일본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큰 이런 완결된 체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을 이제 SMR 산단이 이제 메꿀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을 말씀드리면 수학 분석을 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만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방향 특성화 차별화 방안과 이제 비전 부분 되겠는데 특성화 부분은 이제 앞으로 국가 산단 중심으로 해서 ISMR을 R&D하고 생산하는 국가 핵심 클러스를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항상 창원과의 대비되는 점이었는데 창원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 차별화 부분은 이제 여기서 제조 플랫폼과 앞으로 미래 원자력 산업에 대한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이제 큰 하나의 우리 차별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추진된 이런 우리 기반이 있습니다. 경주에 이것을 좀 더 국가산단 중심에서 어떤 실인정 부분이라든지 또 업종 전환, 특히 지금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새로운 물론 이제 미래차로서의 전환도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새로운 활동을 모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의 어떤 기계 부품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할 때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부분이 있고요. 그런 이제 이런 있어서 연계 전압종 수요가 가능하고 신수요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런 이제 특성화 차별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고 비전은 이제 우리가 산업화 허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목표는 SMR 실증 생산 수출 특화 산단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SMR 기업 특구형 산단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글로벌 국제협력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우리 산단의 큰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런 아주 큰 그림이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열릴 물론 조금은 이제 좀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30년 경에 열릴 SMR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이에 관련된 제조 산단을 만들므로 해서 실증, 생산, 수출을 담당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또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이런 측면에서 역할을 좀 더 우리가 하겠다는 거고 전략으로는 당연히 특화 산단을 만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원자력 특화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 환경 특구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국내외 SMR 혁신자 특구를 조성하겠다.
그 지금 사실 대선 공약이긴 한데 아직까지 좀 미정이긴 한데요. 원자력 글로벌 원자력 공동 캠퍼스를 지금 이제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의 우리 공약 과제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글로벌 원자력 산업 협회와 글로벌 네트워킹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도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조금 더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만 원자력 도시라고 해서 우리가 원자력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어떤 클린에너지 도시, 그 앞서 이야기했던 그 우리 한수원의 SSNC입니까? 그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클린에너지 인증 도시를 조성하고 또 포럼도 요청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실제 구현하는 거죠. 앞으로 탄소 중립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SMR을 통해서 그런 도시를 만들고 해서 여기서 실증도 하고 이걸 통해서 밖으로도 자랑도 하고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개념들을 한번 그게 이제 당연히 국가적으로 봤을 때 수출 산업화가 당연히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산업 거점화가 지금 아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대 효과는 이제 반복적인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우리 준비를 할 때, 국어사는 준비를 할 때 이제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주 여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산단 내에 주소에 따라서 일단 그 공공주택이나 주택을 좀 많이 하고 또 이런 산업단지 지원 센터를 해서 뭐 여러 가지 회의실도 추구하고요. 또 물류시설 중에서 여러 가지 지원 시설들을 안에다가 많이 갖추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마 구상을 할 거고 지금 LH가 지금 이런 그 전체적으로 사업 구상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갈 거고 여기에. 그리고 이제 이 내 말고 외 주변 지역에도 좀 더 이제 그거 상당히 되면 수백 개의 기업들이 상당히 입주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근로자 가족들이 어디 갈 거냐? 뭐 서울에 있다고 서울서 출퇴근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혼자서 올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같이 와야 되는데 같이 오게 되면 이제 주변에 우리 그 한수원에서 하고 있는 푸르메 세탁이라든지 종합체육관을 또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 우리가 오면 전주가 필요한 부분은 전주라는 것은 먹고 놀고 자는 거지 않습니까? 놀 곳이 이제 이런 관광단지에 골프장도 있고 호텔도 있고 이런 연수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겠고 또 지금 주거로서 우리 지금 도에서 지금 원자력 기금으로 하고 있는 사이언스 빌리지 같은 것도 조성해서 600세대 정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괜찮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고 또 앞서 뭐 과학부도 이야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간포고등학교를 마이스터로 해서 뭔가 좀 더 무역해서 실용과학적으로 다양한 부분 그리고 이제 원자력 병원 운원을 유치해서 또 병원 부분을 또 채워주는 부분 또 휴양해서 우리 그 간포 관광단지 주변에 해양가지 복합단지를 구성하는 이렇게 해서 좀 더 뭔가 전체 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좀 더 어떤 새로운 원자력 도시라면 좀 말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 하나의 새로운 신기술 도시의 방향이 이제 앞으로 했던 그 우리가 SMR 주변에 어떤 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업 지원과 유치 방안인데 당연히 이제 SMR R&D를 위해서 혁신농장 연구단지와 양선자 가속기 이쪽을 이제 또 활용을 하고 전략기술과 중소재치기술을 중심으로 어떤 여러 가지 연구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걸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기업 지원을 위해서 안전 KBS라든지 한수원 원자력 환경공단 이런 것을 활용하고 또 앞으로 이제 경주시가 이제 이런 SMR 사업 관리단을 만들어서 별도로 만들어서 SMR 관련된 이런 설계, 제작, 운송, 건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이제 조직도 만들 거고요. 이런 이제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가장 사실 중요한 부분이 창업 인력 부분입니다. 인력 부분인데 인력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이제 주변에 있는 포스텍부터 해서 포스텍, 유니스트, 영남대, 동국대, 원자력 마이스 고등학교 공동 캠퍼스는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현장 일용 양성원, 디지스 이렇게 해서 이런 관련된 주변에 있던 그 대학들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충분히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가 울산하고 연계해서 울산 보스텍이라든지 동국대하고 해서 이제 그 혈흔 동맹 대학을 충분히 활용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세마를 어떤 인력을 양성하는 이런 쪽으로도 지금 이제 준비를 우선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국가산단이 구체화되기 전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런 이제 숙제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 방향인데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일단 지금 이제 앞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SMR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물론 그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경주에 하겠다는 공약이기도 했지만 왜 이것을 꼭 경주에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제 앞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풀어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SMR 산업에 대한 육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 지역적으로도 우리 원자 산업을 좀 더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조가 없고 다른 그냥 한수원 와 있고 원자 연구원 와 있고 뭐 너였는데 그것을 R&D를 실현할 수 있는 제조 단지를 만든다는 게 하나의 그 필요성이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 경주시뿐만 아니고 동해안 전체적으로 어떤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를 완성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우리가 일산 국산단을 해야 되는 큰 이유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그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작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올해 6월 14일 날 지금 시행 예정에 있고 여기 범위에 보면 이제 그 발전 설비 부분 SMR 열 에너지에서 발전 설비는 40메가 이하의 소규모 발전 설비가 있고 열 에너지는 집단 에너지법에서 상하는 열 에너지가 있는데 SMR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 분산 에너지 특별법 안에는 특구를 만들 수 있거든요. 특구는 이제 어떤 전력을 원래는 전력을 한전에만 파는데 직접 판매자한테 소유자한테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줍니다. 그게 특구라는 개념인데 거기는 이제 이런 소규모 발전 설비도 해서 생산해서 팔 수도 있고 SMR도 팔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제 SMR이 이제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앞으로 분산 특구가 이제 앞으로 미래의 방향은 왜 분산 에너지를 활성화할 것이냐. 앞으로 전력 개통은 이제 결국 이제 지역에서 만들어서 서울로 보내는 구조지 않습니까? 서울의 어떤 그 에너지 전력 그 구조는 한 70%만, 인천이 100% 이상 합니다만 서울까지 다 합쳐가지고 70%만 만들고 나머지 30%는 다 지역에서 가져옵니다. 가져오려면 되게 됩니다. 대형 공동선을 만들어야 되겠죠. 만드는데 그런데 이것이 뭐 계획만 하면 만들 수 있냐? 아닙니다. 이것을 만드는데 최소 10년 이상 걸립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주변에 여러 가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특히 여러분 미랑 소년탑 사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민원 문제라든지 이런 때문에 실제 쉽지 않다는 걸 정부도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대형 발전소 중심으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만들어서 지역에서 생산하는 소비하는 이런 분산 에너지 쪽으로 이제 아마 앞으로 가고 그것을 이제 하는 근거로서 지금 특별법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방향 그렇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SMR도 하나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화 지역 이야기는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산 사업자가 앞서 얘기했던 40메가 이하의 발전 설비라든지 SMR을 가진 사업자가 원래는 전력 시장에만 이제 전력을 팔 수 있습니다. 팔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 특구 내에서는 전기 사용자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팔 수도 있고 직접 팔 수도 있고 물론 싸게 만들면 사겠죠. 그러니까 전기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력 시장에서도 한전에서도 전기를 살 수 있고 분산에너지 사업자에서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물론 이제 조건은 이제 그 한전보다는 좀 싸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기는 또 사실은 이제 한전이 상당히 낮은 원가로 사실 공급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가격 경쟁을 높이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열 부분은 충분히 이제 이 SMR이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이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SMR의 역할도 앞으로 강화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 부분인데 열 부분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죠.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에너지를 신재생에서 생산해서 신재생 원자력 화석연료를 생산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빌딩이나 수송이나 산업에 이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탄소 중립 시대에는 이제 수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수소. 청정 수소죠.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원자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고 전기도 만듭니다만은 이것을 각각 이제 어떤 전기만 활용했다고 한다면 그 수소도 앞으로 미래 에너지원으로 지금 이제 활용하려고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울진에서는 울진의 원자력 발전소에 있던 그 송전망이 못 태우는 한 전력이 한 0.9기가쯤 됩니다. 그 전력을 지금 남는 전기를 수소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 수소를 만들어서 이제 필요로 하는 뭐 제일 필요한 것이 이제 포스코겠죠. 거기는 이제 앞으로 석탄보다는 이제 이런 그 수소를 통해서 이제 철을 만드는 이런 공정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어서 그렇게 공급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소 상당히 중요한 이런 에너지원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거고요. 원자력 수소 부분인데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부생수소, 그러니까 원자력 수소를 만드는 부분은 부생수소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수소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 수 있고요. 천연가스를 개질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이제 메탄이기 때문에 CH4인데 그 C가 있고 H4가 있는 거죠. H가 4개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두 개를 쪼개면 C와 H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H가 나오지만 여기서 당연히 C가 있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하면 이산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이제 그레이 수소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탄소를 이제 포집을 하게 되면 이게 블루수소가 되는 거죠. 좀 더 청정한 수소가 되는 겁니다. 전기 분해하는 방법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청정한 방법인데 물론 여기는 이제 상당히 에너지가 많이 들고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SMR이 그 좀 더 경제적으로 수전을 통해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의 발전 구상과 3단 부분인데 이제 지금 이제 그 2030 그 경주의 장기 발전 구상을 보면 이제 뭐 크게 세 축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포항 쪽하고 이 경산 쪽하고 그다음에 다시 간포 쪽으로 해서 문제를 한선 본사를 통해서 간포 해양관광단지가 문무대항 포항농소까지 이어지는 이런 축을 통하고 다시 이제 이런 동해안 축을 이끄는 이런 이제 큰 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좀 방향이긴 합니다만 좀 많이 비어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지금 이제 그 우리 국가 산업단지가 지금 입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사가 있고 앞서 반복된 얘기는 본사가 있고 특시원자들 연구단지가 있고 국가산단이 있고요. 밑에 이제 월성원전이 있고 둔술의 저희기술원이 바로 옆에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앞서 얘기했지만 원자력 산업의 한 큰 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동명주 지역의 한 큰 어떤 그 앞으로 준비해야 될 그 방향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지금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테크노폴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테크노폴리스 말은 들어보셨죠? 그냥 간단하게 하면 이제 기술과 도시, 테크놀로지와 폴리스가 결합된 이런 개념인데 일례로 지금 이제 그 대구에 그 테크노폴리스가 지금 국가산단 주변에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어떤 산업과 기술을 접목한 이런 도시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이런 도시들을 만들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실리콘밸리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더 기술 중심으로 해서 산업과 연구와 주거가 조화된 도시 이런 도시를 지금 이제 앞으로 그 동명주 지역에 하나의 만들어서 좀 더 산업적으로 특은 산업을 육성하고 학문적으로 연구 개발을 좀 더 강화하고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이런 도시 또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 개발을 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그
방향으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사례로서 이제 지금 이제 뭐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만은 이제 그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남부에 있는 그 소피아 아티폴리스가 이제 좀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예, 시간 다 됐네요. 아티폴리스가 대구의 테크노폴리스 전형인데, 대구를 말씀드리면 대구에 지금 여기가 테크노폴리스인데요. 여기에 지금 그 생기원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국가 그 첨단 연구소들이 좀 많이 출연 연구원들도 와 있고 공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거도로 들어가 있고 주변에 이제 그 디지스트가 주변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자족 도시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만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저도 한번 갔었는데 상당히 이제 그래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R&D 과학자들이 여기 와서 연구도 하고 살고 주변에 또 나하의 또 해변이 있거든요. 가서 해수욕도 하고 또 주변에 칸도 있습니다. 칸 아시죠? 우리 그 세계 영화제 하는 거기 가서 이제 칸도 영화도 보고 이런 데가 결국 이제 연구도 합니다만 여기서 먹고 살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우리가 바라는 그 우리가 당연히 그냥 기업만 유치하고 산업만 유치하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산업이 힘들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역에서 할 역할은 그런 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이 와서 잘 살 수 있고 살고 정주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도시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의 방향이고 또 우리 또 그것이 또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